월동 시금치 겨울나기 요령. 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11월 27일 이곳에도 첫눈이 내렸습니다. 한겨울이 멀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오늘은 텃밭 농사에서 빠지지 않는 작물, 빠지면 서운한 채소 중 으뜸인 시금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금치는 명화주과에 속하는 혼행성 채소입니다. 제가 작물을 소개하면서 땡땡과에 속한다고 소개를 했더니 취미와 자가 소비 수준인 텃밭지기들에게 그것까지 필요하냐고 하시는 번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연작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지 심을 곳에 감자를 피하라고 합니다. 전혀 생뚱맞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가지와 감자는 같은 가지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과에 속한다 함은 꽃, 씨앗 등의 모양과 자라는 성질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같은 과에 속하는 것들은 연작 피해와 병해충 피해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생물은 자연분리법에 따라 개, 문, 강, 목, 과, 속, 종으로 나누어 공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건 불가능한 일일 것이고 우리네 텃밭지기들은 과 정도면 무난하지 싶습니다. 과는 상이 목에 속하는 것 중 생태적, 유전적으로 비슷한 것들을 분리해 묶어놓은 집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떻든 명화주과에 속하는 대표 작물은 시금치, 비트, 근대입니다. 이들은 같은 과이니 비슷한 특성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시금치는 봄, 여름, 가을 재배가 가능하지만 여름 재배는 피하고 봄과 가을 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 재배로 월동 시금치 재배는 기르기 쉽고 맛과 효능 면에서 뛰어나 빼놓을 수 없기도 합니다. 시금치 재배 작형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봄 재배는 3월에서 5월에 파종한 후 1, 2개월 후에 수확합니다. 가을 재배는 9월에서 10월에 파종하고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확합니다. 그렇다면 월동용 시금치 가을 재배 파종 가능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제가 충청 북부 지역인 이곳에서 보온시설 없는 완전 노지 직파를 11월 10일에 했더니 보통 4 내지 5일 정도면 싹이 나왔더랬는데 이보다 늦은 일주일 지나서야 싹이 나왔고 2주가 지난 11월 23일 모습이 지금 보고 계시는 배경사진입니다. 물론 올해 11월 날씨가 예년보다 따뜻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비닐터널과 같은 보온시설만 해준다면 11월 파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부지방처럼 따뜻한 곳이 아니라면 노지월동엔 보온이 필요합니다. 보온시설이 없다면 겨울 수확은 어렵죠. 잎끝이 누렇게 황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동 시금치는 맛과 향, 효능에서 탁월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도 아닌 간단한 보온시설만 해주면 되죠. 월동 시금치 재배를 위한 내용 11가지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 동해 한계 온도가 영하 10도 정도로 추위에 매우 강합니다. 영하 10도 정도까지 버틴다는 건 대단합니다. 흔치 않은 내한성을 가졌기에 약간의 보온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월동 시금치 재배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둘째, 산성 토양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우리네가 재배하는 대부분의 채소들은 pH 6.0에서 7.0에 드는 중성 또는 약산성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시금치는 pH 7.0에서 8.0에 속하는 중성 또는 약알칼리성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두드러집니다. 우리가 약알칼리성 토양을 좋아하는 채소로 꼽는 것엔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부추, 아스파라거스, 완두콩 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네 텃밭은 대부분 산성에 가깝습니다. 흙의 모질이 산성에 가까운 화강암이기 때문입니다. 산성을 중화시키는데 쓰이는 것이 석회고토죠. 석회고토 12로 토양 개량이 우선입니다. 셋째, 시금치는 씨앗의 과피가 두껍습니다.
과피가 두꺼우면 파라가 더디거나 고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루 정도 물에 담가 과피를 무르게 한 후 파종하면 좋습니다. 넷째, 씨앗의 종류가 재배 작형에 따라 다릅니다. 시금치 씨앗은 봄 재배용, 가을 재배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씨앗의 외관이 봄, 여름용은 둥근 모습으로 가시가 없습니다. 월동용 씨앗은 침 같은 돌기가 있고 각진 모습이라서 금세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가을 월동용은 겨울을 나는 시금치인지라 반드시 월동용을 파종해야만 합니다. 다섯째, 시금치 씨앗은 발화율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때문에 파종할 때 조금 베게 뿌리는 것이 좋고 씨앗 덮는 두께는 너무 두껍지 않게 살짝 덮으면 좋습니다. 베게 뿌려 촘촘히 올라온 새싹은 두세 차례 소금하여 적정 간격을 유지시킨 후 월동시킵니다. 시금치는 어릴 때 촘촘하게 자라는 것이 서로 경쟁하면서 잘 자라는 모습을 보이고 잎줄기가 부드러워서 품질도 좋아집니다. 여섯째, 25도가 넘으면 발화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혼행성 채소로 발화 저온과 생육 저온이 15도에서 20도 정도 됩니다. 25도는 시금치 최고 한계 온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30도 내외를 오르내리는 여름 재배가 평지에선 만만치 않습니다. 일곱째, 화학 분화는 저온장일, 추대는 고온장일 조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까닭으로 저온 단일 조건이 시금치 재배에선 유리합니다. 이 조건에 가장 맞는 것이 가을 재배입니다. 여덟째, 시금치는 효능이 뛰어난 건강 채소입니다. 시금치 하면 보혈과 빈혈 예방, 그리고 각종 비타민 공급에서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간 기능 강화에도 좋아 성인에게 꼭 필요한 채소일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건강에도 아주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홉째, 신장 결석이 염려되면 과용을 피합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은 칼슘과 결합 수산칼슘을 만들어 신장 결석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을 포함해 모든 분은 과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끓는 물에 데칠 때 이 모든 걱정은 놓아도 된다 하니 다행입니다. 열째, 시금치엔 병충해가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 해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배 기간이 한두 달 정도로 짧고 상대적으로 재배 기간이 긴 월동용이라 하더라도 추위 때문에 병충해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시금치에 나타나는 병으로는 탄저병, 녹균병, 갈색 반전병, 바이러스병, 뿌리 썩은병 등이 있고 충해로는 진딧물과 거세미 등이 있으나 그렇게 상한 편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부직 후 씌우기입니다. 월동용 부직 후 씌우기 전 잡초 뽑기와 소금 작업 완료하시어 적정 거리 유지해야 합니다. 부직 후는 활대를 이용한 터널이 좋겠지만 번거로우시면 그냥 마늘밭처럼 덮어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겨울 강풍에 날아가거나 찢어짐 현상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마무리하시고요. 지금까지 월동 시금치 재배에 대한 얘기들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번님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